함께 달렸던 들판, 함께 잡았던 보스, 함께 승리한 공성전, PC방에서 컵라면으로 밤을 샜던 노력이 영광으로 돌아오던 그 시절, 이제 국가의 경계가 없는 거대한 전장에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라. 월드 와이드 워 롬, 지금 사전 예약 중. 자, 네? 이제 3부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남님과 함께 미국 시장 개장 직전에 꼭 알아둬야 될 뉴스들 챙겨봐야 되겠죠? 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일정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네, 일단 오늘 스케줄 먼저 한번 여러분들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러모로 중요한 스케줄들은 별로 없는데요. 딱 두 가지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인연물에 대한 국제 입찰과 미국 석유에서 발표하는 주간 원유 재고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어제도 그렇게까지 중요한 스케줄 없이 미국 선행지수가 마이너스 0.1% 정도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커다란 영향 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일정이 너무 없네. 이거 일하는 거 맞아요, 미국? 일 안 하네. 일 안 하네. 일 안 하네. 알겠습니다. 그 경기 선행지수가 마이너스 0.1을 기록한 거는 큰 영향은 없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사실 그렇게까지 뭐 영향력이 높은 지수라고 할 수도 없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설계된 분석 시스템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나온 선행, 동행, 후행 경제 지수라고 얘기를 나오는데, 사실 주식하시는 분 잘 보지 않는 지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결국은 또 긴축에 대한 시그널을 안 줬어요. 맞습니다. 우에다 가조 일본 총재가 발표를 하면서 금리 동결을 다시 한 번 더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하지만 다만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수치의 달성에 가까워졌다라고 우에다 총리가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목표 달성이 확실해지면 마이너스 금리와 주식 매입 프로그램을 포함한 통화 완화를 중단할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을 덧붙였는데요.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철회하더라도 금융 상황은 매우 우호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항생 지수가 뭐 큰 폭 상승했는데 그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370조 원 규모가 되는 부양책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랜만에 중국의 항생지수가 어저께 날아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어저께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370조 원에 해당하는 부양책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주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하게 되면서 어저께 항생지수가 상승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런 상승이 장기적으로 연결될지는 조금 여러모로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 게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 디플레이션 지표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인구 절벽 지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외국인 자금들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게 반등을 줄 거다라고 싶은 내용은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모양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370조 원을 증시 부양책으로 사용한다는 건데도 효과가 좀 약간 의심스러운 건가요? 일단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 부양책을 할지 말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된 거라서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세로 좀 보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이젠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야, 이렇게 쏟아부는데 안 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기 전까진 믿지 못한다. 그렇죠. 네. 그렇죠. 진짜 돈 보여줘야 우리 돈을 봐야 돼. 네가 꺼내라. 그 돈 직접 네.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야죠. 그 전까지 우리가 못 그전까지는 믿겠다. 아니야. 구두로 하면 절대 안 돼. 알겠습니다. 네. 요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니까요.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이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미국의 그 상업용 부동산들의 오피스 용도 변경이 그렇게 많아졌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몇 번 오피스 가격이 폭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가 여러 자금을 현재 쏟아 부어서 현재 빌딩들을 아파트로 개조하고 있다는 소식을 몇 번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블룸버그는 미국 부동산 조사기관 렌트카페를 인용해서 올해 미국 전역에서 5만 5천여 채의 빌딩들이 상업용 건물에서 아파트로 용도를 변경할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수치 같은 경우는 2021년에서 나왔던 수치에 비해서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내 아파트로 개조되는 대부분의 상업용 빌딩들은 노후화한 곳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현재 상업용 빌딩을 아파트로 가장 많이 바꾸는 곳은 워싱턴 DC인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근데 아파트로 변경하면 우리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좀 해결되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엄발의 어줌 누기 약간 느낌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를 막을 수 있다라는 점에선 추가적인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일단은 뭐 오피스 건물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용세를 주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이게 그냥 숫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런 루트가 있다라는 걸 알면 아마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빌딩들에 대한 매수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인플레이션에는 좀 호재고 그리고 동시에 뭐 상업용 부동산에는 또 좀 좋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 사무실로 아무리 임대를 하려고 해도 들어오는 기업은 없는데 이걸 아파트로 변경하면은 결국 들어와서 사실 분들은 있을 테니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도 뭐 아주 빠르게 변하진 않겠지만 좋은 일이고 그리고 그동안 뉴욕의 집값이 너무 비쌌던 거주자들도 뭐 일부 그렇죠. 좋을 수도 있는 예. 거고. 이건 괜찮은 정책인 그러네요, 것 같네요. 괜찮네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많아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다음 뉴스입니다.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또 홍해에 많은 이제 우려가 좀 있는 부분인데, 자, 미국과 영국이 예멘에 추가 공습을 했습니다. 자, 이 소식 좀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상선 공격을 했던 후티에게 미사일 기지를 겨냥해서 추가적으로 공습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은 전체적으로 상선 공격으로 여러모로 애를 먹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대응 조치로 현재 예멘을 공격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현재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군과 영국군이 호주, 바레인, 캐나다, 네덜란드 지원을 받아서 예멘에 있는 미사일 보관고와 발사대 등 8개의 후티 표적을 추가 공습했다라고 소식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걸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걸로요? 예멘은. 근데 더 걱정은 아닐까요? 사실 네. 왜냐면 이렇게 공습을 하면 네. 이제 좀 힘들잖아, 본인도. 이거 더 이상 개기면 안 되겠구나.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제발 좀. 네. 이랬을 때 문제는 이란이 개입하느냐 여부가 될 테니까 예. 사실 근데 이란이 개입하기가 과거에 그 이란의 제재를 많이 받았잖아요, 미국으로부터. 네. 그때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완전히 초박살이 나서 네. 뭐 개입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도 약간은 좀 의구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냥 지정학적 끝나면 악재는. 좋겠죠. 예. 끝나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어제 박 팀장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셨던 네네. 뉴스인데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한 건가요, 이게? 맞습니다. 현재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가 거의 역대급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약 20%가량 하락하게 되면서 어저께 사실 장전에 나온 소식인데 제가 이거를 까먹기다 보면은 보지 못하고 이제 보도를 못 해드려서 오늘 갖고 왔는데요.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가 외부 변호사와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영양보고 부문과 관련돼서 특정 회계 관행 및 절차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보니까 현재 빅램 루더 CF고 또한 증권거래위원회 문서 요청에 따라서 행정휴가에 돌입했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폭락한 수치를 보도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회계 조작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급격하게 폭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횡령 또는 뭐 배임 뭐 이런 쪽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확실하게 나온 정보는 아니지만 예. CFO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점, 특정 회계 관행 및 절차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라는 걸 밝힌 것을 봤을 때, 예. 전체적으로 뭐가 됐건 회계 쪽에 관련된 정보의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주주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뭐
과거에 곡물 가격 정말 상승했을 때 네. 국내에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아. 새롭게 알게 된 기업이 네.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기업도 있고 번지라는 기업도 있고. 아, 그쵸. 번지 유명하죠. 네. 뭐 이제 상장 기업 있고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그 번지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카길도 있고, 카길도 카길이 비상장. 비상장으로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맞아요. 가족이 운영하는. 그렇죠. 네. 네. 원래 진짜 좋은 기업은 상장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나눠 먹냐 맞아, 이러면서 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비트코인이 4만 달러가 붕괴가 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전혀 뉴스는 없습니다. 다만 ETF 관련해서 생각보다 외부에서의 자금 수급이 많이 나오지 않자 전체적으로 셀더 뉴스 패턴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번 언급드리긴 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더 이상 호재가 들어올 게 없자 여기에 대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38,000달러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점이 현재 비트코인에서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네. 저희 유산남님은 음. 저 ETF 승인 전부터 네. 세론 뉴스다 이거. 음. 세론 뉴스 한 23,000번 정도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와 이게 지금 4만 달러도 붕괴되니까 물론 지금 비트코인을 또 투자하시는 분들 또 손실 보시면 정말 안타깝지만은 또 유산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거 좀 네. 약간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예, 또 이렇게 또 작두를 타셨네요. 예. 유사남님 근데 방금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뒤에 있는 헤드라인 그 캡처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제목이 하락장 이제 시작이다라는 건데 이게 그 좀 월가에서 퍼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하락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근데 하락장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대규모 차익 매도 이제 수익 실현세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의 하락장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반감기라는 다음 호재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2만 달러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아마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게 되면서 아마 3만 달러 중반까지는 좀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아마 지금 당장은 조금 수익 실현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U에서 중국 대상 안보 패키지 구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경제 안보에 관련된 패키지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어저께 이미 언급드린 내용인데요. 그래요? 제가 사실 네. 실수로 이거 파워포인트를 남겨놨는데, 네네. 예.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한번 네. 보도록 하죠. 그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FAA죠. 보잉 지금 737 맥스 9에서 지난번에 이제 문 떨어지고 나서 다른 기종들도 추가 검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현재 미 연방항공청에서 보잉의 기종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여객기도 검사를 해야 된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보잉의 737-900ER 여객기도 맥스 기종에 이어서 도어 플러그에 대한 검사를 권고하기도 했고요. 사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어저께 기준으로 어닝 발표를 했는데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현재 보잉의 비행기는 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보잉 기종에 대해서 추가적인 악재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게 뉴스에 야 이거 헤드라인 정말 재밌게 쓰셨네. 네. 또 구멍 날라.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또 네. 구멍 날라. 미 또 당국 구멍 보잉 검사 권고. 중간에 있는 기사. 또 구멍 날라. 예. 야 참. 제가 그 레딧에 가면 네. 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들어갑니다. 음. 레딧을 들어가서 제가 왜 들어가냐?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고 있는 지금 주식시장의 어떤 심리 상태나 네. 그 센티먼트를 좀 보고 싶어요. 봐서 이제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네. 뭐에 가장 관심이 많을까 했는데 최근에 여러 이제 어떤 물론 이제 항공기겠죠. 본인이 탄 항공기 옆에 딱 보니까 보잉 컴퍼니라고 딱 박혀 있는 것들. 네. 그런 네.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지금 737 기종 말고도 네.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pray for me라고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가 지금 보잉은 아예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네. 예, 그게 지금 그렇게 또 드러나더라고요, 지금. 그게
저는 참 보잉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사실 그 경영적 내지는 사업 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 보잉이 되게 잘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었냐면 원래 옛날부터 이제 비행기를 처음 타기 시작했을 때는 워낙 비쌌었는데 이게 점점 커지면서 싸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아요. 일반인과 같은 우리도 탈 수 있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계속 커지기만 했었어요. 계속 커졌어요. 에어버스도 비행기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맞아. 이게 뭐 몇백 명이죠. 아무튼 몇백 명씩 태울 수 있는 비행기가 커지는데 보잉에서 그거 보니까 야 아닌데 요즘에 이제 좀 단거리 막 우리 동남아 여행 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수요 늘어날 것 같은데 계속 비행기 커졌다간 우리가 일본 가는데 막 7열짜리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야 이거 작은 비행기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해서 만들어서 이제 와 우리 단거리 여행의 그 어떤 수요를 확 뿜어냈던 게 보잉인데 이런 어떤 사업 전략적인 되게 현명한 판단을 했었던 이 보잉이 요렇게 계속 연달아 사고가 나니까 참 너무나도 좀 안타깝죠. 좀 너무나도 안타깝죠. 저 이쁜이 부동산님께서 네. 이조 기자님 방송할 때 스튜디오 한번 지나가야지 이렇게. 아 들어오십시오. 예. 저희가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아드린답니다. 그 말은 없는데.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리어드 관련된 뉴스입니다. 길리어드 폐암 약이 이제 3상을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또 빠졌는데 이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길리어드가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유방암 치료제로 이미 통과가 되어 있는 트루데비가 폐암 적응증의 쪽으로 확대를 하려고 임상 3상까지 이제 현재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 치료 요법과 병행을 했는데 사실 유의미하게 삶을 연장하지 못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실패에 가까운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주가가 급락했다라는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암 치료제 3상 실패. 또 민감한 뉴스가 나왔네요. 나왔네요 지금. 이거 되게 민감하네요. 자 유사함님도 이거 얘기해 주실 때 참 그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모건 스탠리 테슬라 목표 주가 하향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게 얘기해 주세요. 작게. 테슬라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어저께 주가가 떨어진 데는 이 뉴스가 가장 커다랗게 작용을 했는데요. 사실 모건 스탠리 내에서 가장 테슬라 관련해서 좀 불의 입장 올라갈 거다라고 많이 언급을 했던 애널리스트가 이번에는 반대로 목표 주가 하향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유로는 현재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 현재 공급이 너무 과잉이 되게 되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몇 번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현재 중국산 저가형 전기차 모델들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대통령 선거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좀 적용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전기차 가격 자체도 마진율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테슬라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섹터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전기차로 가긴 가겠죠. 그러니까 전기차 속도의 가죠. 차이는 있죠. 맞아요. 속도의 차이는 있을 테니까 분명히 테슬라에게도 힘든 시간은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전기차로 전환되는 게 아니다.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내연으로 다시 갈 거다. 이건 아니죠. 그건 전기로 아니죠. 가기는 가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앞서서도 제가 몇 번 또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향후 10년 동안에 우리가 제일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기후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뭐 탄소 배출에 대한 이야기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다시 뭐 ESG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기차로의 전환 자체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산업이란 자체가 뭐 성숙기가 있으면 또 침체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일시적인 또 기술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고 이번에 뭐 시카고에서도 여러 가지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이슈가 또 있었고 그러니까 많은 뭐 숙제가 많죠 아직은.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약간 의아했었는데 러시아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이게 어떤 뉴스가 있었던 걸까요?
맞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러시아의 연료단지에서 화재가 났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연료 수출을 막기 위해서 드론으로 공격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로 인해서 현재 천연가스의 공급이 전체적으로 악재가 생겼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천연가스 가격은 어저께 오늘까지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의아해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를 찾아봤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나 날씨가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역대급 한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재고가 생각보다 높았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되면서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미국의 올해 천연가스 생산량이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저께 그리고 오늘까지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며칠 만에 3.3에서 2.3까지 떨어졌거든요. 아, 예, 그럼 그래요? 천연가스 가격만으로 거의 한 30% 빠진 거고. 야, 엄청 급락했었거든요. 예. 아니 이게 천연가스 뭐 러시아 무슨 연료 단지가 화재가 났다. 그러면 아 천연가스가 부족하겠구나.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이 논리가 통하지 않았던. 홍해가 네. 전쟁이 일어나면은 네. 원유가 정말 크게 상승하겠다. 그렇죠. 그것도 안 안 먹겠다. 통했었고. 미국이 그렇게 많이 만드니까. 그만큼 많이 만드니까요. 셰일이 참 예. 엄청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주가 실적을 발표했죠. 맞습니다. 이번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EPS와 매출 양쪽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사실상 737 맥스 기종으로 인해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자체가 현재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주가를 장외에서 상승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버라이즌도 어닝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EPS는 예상치와 일치했지만 매출이 예상치와 똑같게 되면서 현재 주가가 장외에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현재 간단하게 회사별 소식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엠페이지가 현재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있었고요. 치즈케이크 팩토리, 쉐브론, AMD가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예. 치즈케이크 팩토리가 뉴욕에 있나요, 유선님? 뉴욕에도 있고 뉴저지에도 있죠.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네네네. 예. 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가게입니다. 치즈케이크 팩토리. 예,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없죠. 그래서 예. 꼭 한번 가보고 저도 예전에 한번 갔던 기억이 나서 어때요? 여쭤봤는데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예. 뭐 그렇죠. 진짜 꼭 먹어보고 싶어요. 예.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그때 많은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여기 가시면 좋아하시는데 오래간만에 나오다 보니까 네. 근데 유사님 좋아하세요? 저는 혼자서는 절대 안 가지만 이제 저희 회장님과 이제 자주 가는 편인데 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예. 아니, 남자 혼자 가면 좀 그래요? 거기는? 남자 혼자 가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오해받겠구나 남자 혼자 가면. 예. 한번 갔다 오세요, 유사님 혼자서. 오시면 저는 뭐 언제든지 같이 갈 준비를 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근데 그 AMD의 투자 의견 하향된 것도 말씀해 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노덜랜드 캐피탈이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 어저께 나온 소식이 이미 장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어저께 나온 소식이다 보니까 아마 커다랗게 오늘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 같이 한 번만 좀 찝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굉장한 기업들의 어닝 발표가 좀 있는데요. 넷플릭스와 텍사스 인스트루멘트 많은 한국 분들이 투자하시는 이 두 기업이 어닝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광고 티어 관련된 회원제가 전체적으로 수익이 좋았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비밀번호 공유를 단속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넷플릭스의 실적을 얼마만큼 올렸을지가 아마 전체적으로 주목이 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또 유사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자, 오늘도 참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유선남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수 선물 움직임 한번 살펴보고 오늘 글로벌 라이브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저희 선물 지수 먼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요. 예. 어떤
흐름이 보일지. 어제 일단 다우 지수가 정말 괜찮았기 때문에 네. 아유 행성 한우가 나오네요 위에. 행성하게. 자 S&P 선물 지수가 0.11% 상승하고 있고요. 다우는 0.09%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은 0.2%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실적 발표가 되다 보니까 네. 개별적으로 좋은 실적, 그러니까 장 전에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아마 이제 녹색불이 들어오겠죠. 예, 그래서 P&G가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녹색불이 들어온 거 보니까 네. 버라이즌도 마찬가지고요. 음.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가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 발표에서는 향후 2024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라이즌이 오늘 장전에 그리고 RTX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네. 자, 이 기업도 지금 4% 정도 상승하고 있고 P&G 지금 1.6% 버라이즌 4% 정도 네. 또 상승을 하고 일단 있네요. 오늘 그러면 실적 발표된 기업들은 대체로 괜찮아요. 대체로 반응이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4분기 때 이러한 기업들도 괜찮으니까 네. 그 추후에 나오는 기업들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괜찮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산업 업황이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에 빅테크 기업들은 좀 조용한 편입니다. 오늘은 네. 조용한 편인 것 같고 지금 포티넷도 마찬가지로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티넷이 실적 발표가 있는지는 지금 체크가 좀 안 되고 있는데 네. 아마 뭐 실적 발표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있고 그 외에 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3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7%. 오늘 많이 빠졌네요. 마이너스 7%니까 좋지 않은 실적 발표를 좀 네.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네. 많이 빠졌어요. 근데 주가리. 개장 전에 예. 시간의 거래가 엄청 높았었잖아요. 예, 딱 찍고 나서 시작하자마자 네. 뭐 제 얘기를 들었는지 네. 야 안 되겠다 팔어 그래가지고 그럼 오늘은 얘기하지 않는 걸로. 오늘은 얘기 안 했습니다. 오늘 얘기 안 했습니다. 자, 내일 봅시다. 예, 자, 아무 오늘-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안 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저희는 내일 또 많은 이야기 듣고 찾아올 거죠. 자, 내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